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베트남의 소리 VOV5 한국어 방송에서 제작한 한국과 베트남 수교 30주년 기념을 위한 토크 콘서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30년 여정 돌아보기 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해라는 주제로 한 이 토크 콘서트는 105.5MHz 주파수로 방송되고 있습니다. 청취자들은 vovworld.vn 웹사이트에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토크 콘서트에 참여해 주신 게스트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하노이 한인회 회장 장은숙이고요. 그리고 베트남 현지 법인 하나건설 CFO를 맡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베트남의 수리방송 BOB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하노이 최초의 명예시민이고 조선대학교를 정년 퇴임하고 2021년부터 한국형 국제사립학교인 코리아 글로벌 스쿨의 이사장을 맡고 있는 안경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베트남 사회과학원에서 왔는데요. 사회과학원은 베트남 정부 출연 연구기관인데 산하에 동북아 연구원이 있는데 그 안에 한국국조선 연구소라는 데가 있습니다. 저기서 제가 일하고 있는데 설립한 지 지금은 26년 됐고요. 제가 저기서 25년 동안 일해 왔습니다. 아주 반갑습니다. 안경환 교수님은 혹시 언제 베트남에 처음으로 오셨습니까? 저는 한국과 베트남이 수교하기 이전인 1989년에 처음으로 베트남에 발을 들였습니다. 외교관계 수립되기 전에 왔기 때문에 처음으로 베트남에 왔고 호지민시에 있는 떤선역 공항에 오니까 네. 출입국 관리소 사무소 직원들이 군복 같은 것을 입고 있어서 굉장히 좀 긴장을 했어요. 그래서 외교 관계가 없는 나라에서 왔기 때문에 서로 긴장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떠오르게 됩니다. 33년 전과 지금을 비교해 보면은 경제적으로도 많이 발전되어 있고 한국과 베트남의 관계도 많이 친밀해져 있고 여러 가지가 편리해졌지요. 네. 그 당시는 인터넷도 없을 때이고 또 베트남에 대한 정보도 구하기가 힘들었고 한인회도 없었고 여러 가지가 불편한 점이 많았는데 지금 많이 편리해졌죠. 네, 장은숙 회장님은 한인회 회장님으로서 회장님께서는 한국과 베트남 양국 관계에서 베트남 한인연합회의 역할을 무엇인지를 생각하세요? 네. 지금 올해로 수교 30주년이죠. 네. 그동안 30년간 굉장한 경제 발전을 이루어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앞으로의 30년은 좀 더 경제적인 그런 관계를 넘어서 베트남 국민과 한국인이 진정으로 좀 우정을 나누는 진정한 친구 국가가 되어야 더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인회의 역할은 양 국가 정부에서 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민간 차원에서 해결해야 될 일들, 그리고 양 국가 국민들이 서로를 이해하며 친구가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어서 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난 30년간 한국과 베트남 관계에는 현저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지금은 한국 베트남 우호 관계 기적의 발전과 밝은 미래라는 주제로 한 기사를 통해서 양국 간 정치 관계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한국 베트남 우호 협력 관계가 기대할 만한 발전의 기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30년간 달성해온 협력의 성과들, 그리고 양국이 갖는 전략적 이익은 양국 간 우정을 더욱 강화시켜 나가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더불어 양국 국민의 이익뿐만 아니라 영내와 세계의 평화, 안정, 협력과 발전에도 적극적으로 이바지해 나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문화에 대한 많은 공통점과 동아시아권 내 유교적 영향을 받은 두 나라는 과거부터 외교 관계를 맺었었습니다. 특히 반란을 피해 고려로 이주한 리왕조 이용상 왕자의 후손인 화산 이씨가
한국의 국가보호 사업에 많은 기여를 했다는 것은 양국 관계에 주목할 만한 점입니다. 이렇게 가깝고 친밀한 문화와 역사적인 부분들은 양국 관계를 발전시키는데 중요한 발판이 되기도 했습니다. 1992년 4월 두 나라 정부는 양국 소재 대표 사무소 설립에 관한 양해 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이상옥 당시 외교장관의 베트남 공식 방문을 통해 양국 간 외교문서 체결식과 함께 1992년 12월 22일 베트남과 한국은 과거를 청산하고 우호 관계를 본격적으로 수립하기로 했으며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가자고 했습니다. 수교 이후 베트남과 한국은 양국 당, 정부, 국가, 국회 간 대외 활동 및 고위급 단체 교류를 빈번하게 진행해 왔습니다. 양국 정상들 간 대화와 회담은 양국 간 이해를 강화시키면서 많은 분야에서 쌍방의 협력 기회를 열어줬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 베트남 간 이해와 믿음이 나날이 공고해졌습니다. 양국의 끊임없는 노력 덕분에 한국 베트남 외교 관계는 날이 갈수록 실질적인 발전을 거듭해오고 있으며 새로운 성과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중 2001년 동반자 관계에서 21세기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됐으며 2009년에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발전했다는 것은 중요한 이정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1990년대 초 베트남이 본격적으로 수교한 국가들 중 한국은 베트남의 전략적 동반자가 된 첫 국가라는 것입니다. 여러 분야에서 쌍방의 협력을 끊임없이 확대함과 동시에 2022년 한국 베트남 수교 30주년을 맞이해 12월 4일부터 6일까지 이루어진 응웬 수언푹 주석의 방안에서 양국 정상은 외교 관계를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한국은 많은 부분에서 베트남의 최고 중요한 파트너 중 하나이고 베트남은 한국의 확대 신남방 정책의 핵심 파트너입니다. 2019년 11월 당시 총리였던 응웬 수언푹 주석과의 환영식에서 문재인 전 한국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강조한 바 있습니다. 한국의 신남방 정책은 100년 전 양국이 바라던 평등한 국가들의 협력이 꼽히는 아시아를 위한 것입니다. 한국은 베트남과 함께 동아시아 평화와 번영의 역사를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지난달 한국어를 배우는 베트남 학생들의 연극에서 또박이라는 말을 사용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또박이는 언제나 한결같이 꼭 그렇게라는 순한글입니다. 베트남과 한국의 우정을 표현하는 말 같습니다. 한국은 베트남 근로자들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이 수용하는 국가입니다. 현재 한국에서 베트남 근로자 4만 8천 명을 포함한 20만여 명의 베트남 국민이 살고 있고 베트남에서는 20만 명의 한국인이 생활하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많은 한배 다문화 가정들이 양국 간 우호 관계를 위해 가교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쌍방 협력뿐만 아니라 한국과 베트남은 다자간 포럼에서도 파트너가 되기도 합니다. 그중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동아시아 정상회의, 아시아 유럽 정상회의,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아세안 플러스 1, 아세안 플러스 3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베트남은 다른 동남아 국가들과 연결해주는 나라이며 한국은 다자간 포럼에서 베트남이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해줍니다. 2021년 12월 열린 베트남 한국 기업 포럼에서 Vuong Dinh Phuet 국회의장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베트남 속담에는 비 온 뒤에 하늘이 밝아진다라는 말이 있으며 한국 속담에는 비 온 뒤 땅이 굳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팬데믹이 심각해질수록 우리는 형제처럼 더 친해지고 서로를 더욱 적극적으로 도와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빠르게 변동하고 또 예상하기 어려운 세계 상황 속에서도 한국과 베트남 간 우호 관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함께 발전하기 위해 서로에게 경험을 공유해야 합니다. 베트남의 세계적 위상과 신뢰가 높아지면서 한국 베트남 간 우호 관계가 날로 발전하고 있는 배경 속에서 양국은 많은 다자간 포럼을 공동으로 개최했습니다. 그중 베트남이 2019년 2월 미국과 조선 간 2차 정상회담을 진행하는 장소로 정해졌다는 것은 큰 주목을 받은 뉴스였습니다. 해당 행사는 국제적 포럼에서 베트남의 위상을 보여주면서도 한국과 베트남 간 우호 관계와 믿음을 나타낸 것입니다. 지난 30년간의 여정에서 한배 우호 관계는 적극적인 변화를 보여줬습니다. 역사와 문화에 대한 공통점을 바탕으로 베트남 한국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는 앞으로도 강력하고 효과적으로 발전해 나가며 눈부신 성과들을 달성해냄으로써 양국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고 영내와 세계의 평화, 안정, 번영에 이바지해 나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방금 여러분께서는 한국 베트남 우호 관계
기적의 반전과 밝은 미래라는 기사를 들으셨습니다. 네, 탐 박사님, 지난 30년의 여정을 돌아보면 한국과 베트남 간 정치적 관계 반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동안 30년 동안 그 한국과 베트남 간의 관계가 정치적으로 많이 협력이 되고 정치적 관계도 많이 깊어졌습니다. 양국의 정치적 신뢰도 많이 높아지고 앞으로도 더욱 사라지게 되고 특히 그런 정치적 신뢰에 의해서 많은 협력은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나라와 다르게 한국과 베트남 간 정치적 관계의 특별한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정치적으로 굉장한 신뢰 관계를 서로 양국가가 한다는 것은 기사에도 나왔지만 네. 지난번 그 북조선과 북미 네. 회담을 그 이곳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었다는 게 가장 큰 그 정치적인 신뢰 관계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만큼 베트남과 한국은 정치적인 신뢰 관계도 있고 그뿐만 아니라 그 경제적인 관계는 물론 돈독하죠. 앞으로는 또 문화적인 관계까지 하나가 된다면 정말 양국과는 진정으로 친구의 관계가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국과 베트남 간의 정치적 관계는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 긴밀하게 발전되어 왔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정치적인 관계에서 찾기보다는 한국과 베트남의 문화적인 유사성에 기인됐기 때문에 국제 정세와 맞물려서 아주 짧은 시간 내에 급속하게 경제 발전, 협력 동반자 관계로 발전되어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치적인 관계에서 찾는다 그러면 서로 양국 간의 체제가 다르기 때문에 정치적인 이유로는 해석하기가 조금 어렵지 않는가. 그래서 전통적인 문화적인 유사성, 유교적인 전통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이 양 국민 가슴속에 있기 때문에 금방 친구가 되고 친해질 수 있는 그런 문화적인 요인이 깊이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1992년 이후 베트남과 한국 지도자들은 양국 국가와 정부 간 단체 교류를 많이 진행해 왔습니다. 특히 지난 12월 4일부터 6일까지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이루어진 문선훅 베트남 국가주석의 한국 공식 방문을 통해서 두 정상은 기존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했습니다. 이 행사는 양국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난번 푹 국가 주석님께서 한국을 첫 번째 국빈 방문이에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 첫 번째 국빈 방문으로 베트남 푹 주석님을 초청을 했는데 그만큼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첫 번째 국빈 방문으로 초청할 만큼 베트남의 관계는 굉장히 그 신뢰적인 관계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그 우리가 앞으로 그 경제적인 관계를 떠나서 더 깊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는 관계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한국으로 들어간 노동자뿐만이 아니라 한국으로 결혼해서 들어간 많은 베트남인들이 있어요. 저번에 제가 그 결혼해서 들어간 여성들을 위해서 한국 문화를 알리고 시부모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교육을 한 적이 있었는데 참 서로 이제 그 유사하다는 점을 많이 발견을 했고 베트남 여성들이 한국에 결혼을 해서 들어갔을 때 그 문화를 익힐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한국으로 볼 때는 미국 다음으로 굉장히 그 외교 관계가 무르익은 최고 단계에 오른 관계로 발전됐다 이렇게 봅니다.
현재까지는 30년 동안 굉장히 많은 성과를 거뒀지만 향후 외교관계 40주년이 되는 2042년이 되면 현재의 무역 규모가 약 1,000억 달러 규모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 2,000억 달러로 발전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양국의 정상 회의를 통해서 양국 간의 관계가 이렇게 한 단계 더 높게 격상되는 것은 아주 즐거운 만한 그런 행사였고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관심은 더 많이 가져야 된 것은 포괄적 관계는 핵심적인 문제가 뭔가 이렇게 생각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양국 간의 관계가 앞으로 경제, 문화, 사회뿐만 아니라 국방, 안보, 그리고 국제협력, 그리고 양국의 전략적인 반전 방향 같이 공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더 많이 협력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한국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시는 학자로서 혹시 정치 분야에서 베트남과 한국 간 외교 관계의 대표적 행사들 중 가장 인상 깊은 행사가 무엇인지를 생각하세요? 아시다시피 양국 관계가 30주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저희 청춘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행사가 인상이 깊게 받았고요. 그리고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렇지만 양국 간의 관계 각도에서 그리고 저의 개인적인 각도에서 보면은 2007년 11월에 처음으로 베트남의 공산당 서기장님께서 한국은 방문하셨습니다. 그 두 번째 행사는 바로 지난번에 최근에 nguyễn xuân phúc 베트남 국가주석님께서 한국은 국빈 방문하고 한국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하고 같이 회의한 다음에 언론 앞에서 이렇게 공동 언론 발표를 하셨습니다. 한국과 베트남 관계, 경제는 아주 중요한 핵심 분야 중 하나입니다. 현재 한국은 베트남의 중요한 파트너 국가들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한국은 베트남의 가장 큰 FDI 투자자이자 베트남의 공적개발 원조 ODA를 많이 해준 두 번째 국가이며 양국의 무역 총액도 베트남의 파트너국들 중 3위를 차지합니다. 바로 지금은 베트남 한국 경제협력 아시아의 호랑이와 새로운 호랑이의 만남이라는 기사를 함께 들어보시고 양국이 거두어온 경제적 협력 및 성과들이 무엇인지를 보실까요? 베트남의 경제는 적극적인 시장 개방 및 단계적 혁신을 통해 안정적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베트남이 거둔 인상적인 성장은 많은 사람들에게 20세기 후반 한국의 한강의 기적을 상기시켰습니다. 동시에 베트남이 한국에 이어 급속도로 경제가 성장하는 미래의 경제 대국, 즉 아시아의 새로운 호랑이가 될 것이라는 많은 기대도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베트남의 경제 성장에 기여한 요소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투자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특히 1992년 12월 베트남과 한국의 수교 이래 30년간 양국은 많은 분야에서 협력 성과를 거두었으며 그중 경제협력은 양국 관계의 중요한 기둥이자 밝은 미래가 되었습니다. 베트남과 한국 간 경제협력은 지난 30년간 양국 내 가장 빠르고 효과적으로 성장해온 분야입니다. 한국은 베트남의 최대 외국인 직접 투자 FDI 투자자로서 21개의 경제 분야 가운데 19개 분야에 투자하고 베트남 전국 63개의 성시 중 59개의 성시에 투자하여 총 9,383개의 사업으로 투자 자본이 798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2022년 첫 7개월 동안 한국은 32억 6천만 달러로 베트남에 투자하는 72개의 국가 중 2위를 차지했습니다. 현재 삼성, LG, 효성, 한화,
현대, CJ, 롯데 등 한국의 여러 대표 기업들이 베트남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2021년 삼성전자 베트남 복합단지 매출이 총 1,700조 동을 기록했으며 베트남 산업 분야에서 13.6%를 차지합니다. 또한 한국은 베트남의 공적개발 원조 ODA 지원국 중 2위를 차지하며 2016-2020년 단계에만 총 15억 달러 지원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 중국과 미국에 이어 베트남의 3위 무역국입니다. 2021년 양국 간 무역 총액이 780억 달러에 달하며 베트남의 수출입 총액에서 11.6%를 차지했습니다. 반면 베트남은 한국의 4위 무역국이며 아세안 국가 중 한국의 가장 큰 경제 파트너입니다. 아세안 시장 내 한국의 투자 자본 중 약 30%는 베트남으로 들어오며 베트남과 한국 간 무역 총액은 아세안 한국 무역 총액의 약 50%를 차지합니다. 동시에 베트남은 한국의 동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신남방 정책 핵심 국가입니다. 발표된 통계에 따르면 지난 30년 동안 양국 간 무역 관계가 150배 성장했으며 현재 양국은 2023년에 1,000억 달러, 2030년에 1,500달러를 달성할 목표를 지향해 오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한국 기업들도 베트남의 경제에 중요한 기여를 해오고 있습니다. 계획투자부 외국투자국 도녜 호황 국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tiềm năng của doanh nghiệp Hàn Quốc trong xu hướng gần đây đó là kỹ thuật số, công nghệ sinh học. 최근 한국 기업들의 투자 성향은 디지털 기술, 전자, 청정 에너지, 녹색 경제, 디지털 전환, 창조 혁신 등과 같은 분야들입니다. 이들은 한국이 현재 집중하고 있는 분야들입니다. 베트남 당과 국가 지도자들도 베트남이 녹색 경제, 디지털 경제, 창조 혁신 등에서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첨단 기술, 현대적 기술, 기술의 품질과 효과성, 그리고 환경을 중심으로 하는 투자 유치 정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투자 잠재력과 경향이 베트남의 투자 유치 경향과 매우 부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베트남 계획투자부는 많은 한국의 투자 자본이 더 많이 확대될 수 있도록 늘 함께 동행할 것입니다.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전 세계 경제가 많은 타격을 입은 2020-2022년 단계에도 베트남과 한국 간 경제 협력은 적극적인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삼성과 베트남 간 협력 상황 그리고 미래의 전망에 대해 삼성전자 베트남 복합단지 최주호 복합단지장은 다음과 같이 평가했습니다. 삼성은 베트남을 단편적 투자체를 넘어 서로 보완해주고 협력하는 동반자의 관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삼성이 베트남에게 갖고 있는 신뢰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최근 3년간 코로나 대유행으로 많은 어려움이 존재했으나 삼성과 베트남은 협력을 해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도 삼성은 지속적으로 투자를 확대하여 베트남 경제 회복에 힘썼습니다. 앞으로도 삼성의 베트남 투자 전략은 지속 유지될 것입니다. 양자 협력 체제와 함께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에서 베트남과 한국은 중요한 파트너가 되어 해당 협정이 발효될 수 있도록 2022년 초부터 승인 절차들을 보완해 왔습니다. 2022년 7월 베트남 소재 한국 기업들과 만난 자리에서 판민진 총리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베트남은 첨단 기술, 창조 혁신, 디지털 기술, 전자, 재생 에너지, 인프라 개발 등과 같은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의 협력과 투자 사업이 더욱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사업들을 전개하면서도 베트남 현지화 비율과 부가가치를 더욱 빠르게 증가시키고 베트남 기업들이 가치 사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리한 조건을 마련해주는 약정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에서 투자할 때 양측의 조화로운 이익을 보장하고 베트남의 디지털 경제, 녹색 경제, 순환 경제를 촉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저희는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 기업들과 지속 연계해 베트남이 생산 공급망에 참여하도록 좋은 조건을 만들어주고 베트남이 전 세계와 지역의 가치 사슬 중심지 중 하나가 되는데 기여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지난 30년 동안 한국과 베트남의 관계는 과거를 잊고 미래를 향해 전진해 나가며 눈부신 성과를 달성하는 대표적인 협력 관계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양국 관계가 크게 발전함에 이어 앞으로 베트남과 한국의 우호 관계, 특히 경제 분야에서 더욱 강력하고 심도 있게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네, 방금 여러분께서는 베트남과 한국 경제협력 아시아의 호랑이와 새로운 호랑이의 만남이라는 기사를 들으셨습니다. 네, 장 회장님, 코로나19 여파로 인해서 전 세계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한국과 베트남은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난관을 극복하고 함께 발전은 해 나가기 위해서는 한국과 베트남 기업들을 어떻게 협력하며 힘써오고 있습니까? 네. 지난 사에서도 봤듯이 네. 양국과는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경제적인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경험으로 보자면 한국도 3,000불일 때 시작해서 10,000불까지는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발전을 했거든요. 지금부터 베트남이 3,000불에서 10,000불까지 가면 직선으로 저는 발전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베트남에서도 이런 준비를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일방적으로 한국 기업이 수혜를 주는 입장에서 벗어나서 이제 베트남도 자체적으로 경제 발전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미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라 한국 기업도 그만큼 이익에만 몰두하지 말고 베트남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관계로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그러니까 노동 집약적인 그런 산업이었다면 이제 기술을 축적할 수 있는 단계가 되어야 되고, 한국 기업도 그러한 부분의 기술 이전이라든지 베트남 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그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담 박사님, 지금까지 양국의 눈부신 성장 속도로 경제 협력을 이루어 오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앞으로의 양국 간의 경제적 협력이 미래가 아주 밝습니다. 네. 그렇게 단순하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동안 양국의 관계가 너무나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성과의 바탕을 두면서 앞으로 더 많이 협력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다는 믿음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전보다는 경제적 협력 배경이 많이 좋아졌고, 예를 들어서 양국 관계도 격상되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2015년에 양국의 FTA도 이미 체결되고 이게 잘 진행되었고요. 그리고 지역적으로 보면은 아세안하고 한국 관계도 많이 좋았잖아요. 그리고 특히 요새 아셉도 이렇게 2022년도에 올해부터 효력이 이렇게 시작되면서 아세안 국가들, 그 중에 베트남도 있고요. 그리고 아세안의 파트너의 5개국하고 같이 이렇게 역내 경제 협력을 만들어서, 그래서 진짜로 지금은 양국뿐만 아니라 지역적 그리고 나아가 세계적으로 이렇게 협력장은 많이 확대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양국 간의 경제 협력이 미래가 아주 좋다고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안경환 교수님께서는 양국 간 경제적 협력 잠재력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시죠? 베트남과 한국 간의 경제적인 잠재력은 네. 무궁무진하다. 우선 한국의 자본과 기술력, 그 다음에 베트남의 자원과 노동력, 이것을 결합을 해서 세계 시장을 확장해 나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믿지 못하고 이해를 하지 못하면 사랑이 발전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서로 관계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서로 문화를 이해해야 된다. 그 다음에 그렇게 전망이 밝은데도 불구하고 현재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몇 가지가 있지요. 네. 이것을 좀 양국 간의 당국자들이
현명하게 처리를 해서 그런 문제들을 좀 풀어주면은 지금도 잘 발전해왔고 앞으로도 전망이 좋은 관계가 더 빠른 시간 내에 잘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전망을 해봅니다. 네, 양국은 계속해서 베트남과 한국 자유무역협정 KVFTA,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RCEP 등을 더욱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한국과 베트남 무역 총액도 균형을 이루는 방향으로 2023년 1,000억 달러, 2030년 1,500억 달러를 달성하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정치, 경제와 함께 민간 교류를 포함한 문화 교류는 양국 관계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한국 문화가 베트남 국민, 특히 베트남 젊은이들에게 큰 영향을 끼쳐오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한국 사람들도 베트남 문화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한류 열풍이나 베트남을 찾는 한국인 관광객들이 증가하는 것이나 베트남에서 한국어 배우고 또 한국에서 베트남어를 배우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네, 저희 한국어 프로그램의 기자들이 제작한 베트남과 한국의 문화협력 관계 30년의 만남, 이해와 발전이라는 기사를 함께 들어보세요. 베트남과 한국은 동아시아에 속한 나라로서 역사적, 문화적 유사점이 많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양국의 문화 교류가 관계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면서 하나의 중요한 축이 됐습니다. 문화에 대해 언급하자면 언어라는 요소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한국에서 베트남어 교육은 1967년부터 시작됐고 베트남에서 한국어 교육과 한국학 연구는 1993년부터 시작됐습니다. 현재 베트남어는 한국의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선택 외국어 과목 중 하나가 됐습니다. 최근 한국어는 베트남에서 제2외국어 과목으로 채택돼 10년제 과정에서 제1외국어 필수 과목으로 시범 교육되고 있습니다. 수교 30년 동안 언어는 양국의 가교 역할을 맡으며 양국 관계를 더욱 강화시켜줬습니다. 베트남 나라와 문화, 특히 베트남어를 사랑하는 마음과 함께 수년 동안 베트남에서 한국어 교육에 기여해온 전형준 씨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언어가 주는 힘이 굉장히 큽니다. 저도 베트남어를 하는 한 사람으로서 언어를 잘하게 되니까 베트남 사람들이 제 마음에 들어왔고 또 이 베트남 사람들과 생활하고 또 그 사람들을 이해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 베트남이라는 나라의 전체적인 면이 보이고 또 이 베트남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가 더욱 가깝게 또 더욱 구체적으로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단순히 언어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언어, 사람, 문화가 항상 같이 간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언어 전문가라기보다는 지역 전문가를 더 많이 양성해낼 수 있도록 양국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 사회적 측면에서 양국은 양 국민 간 상호 이해를 높이기 위해 문화, 관광, 교육, 청소년, 예술, 방송, 스포츠 등 각종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으며 양국의 인적 교류, 특히 청소년 간 교류 활동이 중요하다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현재 한국은 27개국에서 32개의 한국문화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2006년 11월에 설립된 베트남 한국문화원은 동아시아 지역 최초의 한국문화원이며 양국 간 문화 홍보대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수년 동안 양국 정부나 시민단체 등을 통해 다양한 문화 교류와 관광 홍보 활동에 열렸습니다. 수교 30주년을 맞아 하노이에 공연하러 온 한국오페라단원 김철호 씨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문화는 사실 어떤 이념적 갈등이나 이런 것들도 없고요. 결국 이 민간의 문화를 통해서 서로 다른 나라들과 소통하는 것이 가장 평화롭고 또 우호적인 하나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아닐까, 앞으로 그 희망적인 양국의 관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문화, 음악, 영화 분야에서 한류가 베트남 젊은이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면서 베트남의 이미지도 한국 대중문화에서 긍정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베트남 청소년들이 한국에 가서 아이돌이 되는 경우도 있고 베트남을 찾아 예술 활동을 하거나 베트남에 대한 작품을 만드는 한국 연예인들도 적지 않습니다. 베트남과의 특별한 감정을 갖고 최근 몇 년 동안 많은 음악 작품을 만든 한국 가수 겸 음악가 권요셉 씨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제가 베트남을 한 3, 4년 전부터 살기 시작을 했는데 베트남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아름답고
사람들을 만나는데 마음이 너무 따뜻해요. 그리고 음식도 맛있고 그래서 왜 사람들이 그걸 모를까 알려주고 싶다. 맛있는 음식도 노래로 만들어서 알려주고 싶고 또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곡을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그 안에 녹여보고 싶다. 스포츠 분야에서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팀의 박항서 감독의 성공 이후 양국 스포츠가 어느 때보다 결속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베트남 축구 팬들은 박항서 감독에 대한 존경심을 갖고 있으며 국가대표팀이나 U23 축구팀의 여러 경기에서 베트남 국기와 태극기가 함께 휘날리는 모습은 이제 익숙한 풍경이 됐습니다. 박항서 감독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정말로 우리 베트남 정신으로 무장한 우리 선수들이 너무나 자랑스럽고 내가 거기에 감독을 하고 있다는 게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베트남에 와서 행복하고 즐겁게 일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에 와서 특별하게 제가 가지고 있는 철학, 제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 조그마한 지식이지만 최대한 선수들한테 전달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특별한 건 없습니다. 수교 30주년을 맞아 양국은 특별한 우호 관계를 기념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개최했습니다. 양국 국민 간의 이해와 애정이 계속 높아지면서 하노이에는 한국 문화 거리들이 생겨났고 한국의 화려한 수도인 서울에는 베트남 거리도 있습니다. 이는 양국의 우호 관계를 잘 보여주는 문화 교류의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베트남과 한국은 앞으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정치, 경제, 문화에 대한 이해와 협력을 계속해서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베트남과 한국의 문화협력 관계 30년의 만남 이해와 발전이라는 기사를 들으셨습니다. 네, 베트남과 한국 두 나라 간 지금까지 이루어온 문화 교류는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은 무엇인지 함께 논의해 보면 좋겠습니다. 한국과 베트남 두 민족의 문화 교류는 우선 양국 사신들이 네. 중국 연경에서 만나서 문화 교류가 시작이 됐어요. 서로 시인들이 사신들이 만나서 시를 주고받으면서 문화 교류가 시작이 됐고 그래서 1460년부터 1870년까지 이 16차례에 걸쳐서 127편의 시와 17편의 글이 전해져 오고 있어요. 그래서 한 베트남 두 민족은 그 옛날에는 중국을 매개체로 해서 문화 교류가 됐는데 지금은 교통이 발전하고 다음에 인터넷 매체가 이런 통신이 발달하다 보니까 네. 이제 중국을 통하지 않은 직접 문화 교류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류가 베트남의 동남아의 진원지가 돼가지고 베트남에서도 한국어 방송, 한국어 프로그램, 또 연속극, 한국어 교육 이 붐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잘 운영을 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 될 것이다. 저도 늘 학생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한류가 좋고 선도하는 문화 기류인 것은 사실이지만 베트남에서도 베트남 문화를 창조해야 된다. 그래서 한류와 원류, 비엔류가 서로 합쳐져야 문화의 형평성이 맞는다. 그래서 베트남 문화의 창조의 책임은 우리 젊은 베트남 대학생들에게 있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베트남 문화와 한국의 문화가 서로 형평성이 있게 발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 안경환 박사님의 그 의견에 동의를 하고요. 지금 한국어 열풍은 굉장히 높아져 있고 또 우리 직원이나 한인회에 근무하는 베트남인들을 보면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만큼 한국어 열풍은 강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양국은 K-팝 드라마 그다음에 음식으로 이렇게 많이 발전되어 있는데 정말 베트남은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베트남의 문화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베트남과 한국 문화가 서로 어우러졌을 때 더 좋은 문화로 발전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한국에 베트남 문화원이 저는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국의 젊은이들이 베트남 언어도 배우고 베트남 문화도 배우는 그런 관계가 되면 좀 더 이렇게 양국이 좀 동등한 관계가 되지 않을까, 문화적으로. 베트남 문화도 적극적으로 한국에 알리는 그런 역할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로 베트남하고 한국 두 나라의 문화 교류는 그동안 너무 자연스럽고 그리고 강요 없이 이렇게 잘 들어보면은 진짜로 그런 문화 교류가 위에서부터 하는 거 아니고 아래에서부터 하는 거예요. 처음으로 이렇게 드라마를 이렇게 통해서 베트남의 주부들 그리고 베트남 젊은이들로부터 이렇게 한국 문화를 이게 접하게 되고 좋아하고 그리고 한류 연풍이 되고 너무나 자연스럽고 지난번에 저도 한국에 가봤는데 코로나 이후에 가보니까 명동 거리에 하노이 발 마사지 이렇게 가게가 몇 개를 이렇게 봤습니다. 사실 많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긴가에는 사이건 쌀국수, 하노이 쌀국수 이전보다 더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문화는 이렇게 아직도 한국처럼 이렇게 문화 산업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상품을 이렇게 많은 양으로 이렇게 수준하는 그런 정도까지는 못하지만 천천히 그리고 아마 베트남의 의회 아니고 한국 사람 의회. 베트남은 아주 독특한 그런 인상 문화, 인상 생활의 독특한 것은 베트남의 진짜 독특한 것은 한국 사람 의회 이렇게 뽑아내서 한국어로 이렇게 전달되는 것도 저도 그것도 그런 체는도 아주 자연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 nguyễn xuân phúc 국가주석하고 한국 윤석열 대통령님의 공동 발표 내용은 보면은 그 중에 문화산업 협력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국의 문화 기술으로 한국의 문화산업 경험으로 베트남하고 공유하면 베트남 문화 산업도 이렇게 반단되고 더 많이 한국으로 이렇게 전단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한 말씀만 좀 더 하자면 네. 이번에 한배 수교 30주년을 맞이해서 미딩 짬발라이 네. 거기에서 차를 막고 한배 우정의 거리를 한인에서 개최를 했는데 네. 베트남 분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한국 분들도 같이 이렇게 어우러지면서 음식도 먹고 문화도 즐기고 서로 이렇게 길거리를 안전하게 차 없는 거리를 하면서 너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 정말 이런 행사들이 많아지고 진정으로 이제 베트남과 한국인이 친구로 다가가는 이런 축제가 많아졌으면 좋겠고 저희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매년 하는 행사로 이렇게 발전시키려고 합니다. 네, 안경환 교수님, 네, 한국과의 문화에 대해서 말하면 그 나라의 언어를 언급하지 않으면 안 됐죠. 그동안 베트남 언어학 전공자로서 베트남어 보급에 집중해 오셨습니다. 네, 베트남의 필독 고전인 호치민 주석의 옥중일기 그리고 nguyễn 주의 chuyện kiều 등 예, 번역 저서를 포함해서 다양한 교재를 출간하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왜 다른 나라, 왜 다른 언어 아닌데 베트남어 그리고 베트남 나라를 택하시고 연구하시고 보급하기로 하셨습니까? 베트남 언어학 전공자로서 당연히 할 일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베트남 학을 연구하면서 궁금했던 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답을 풀기 위해서 호지민 주석의 옥중일기를 최초로 번역을 했고 그 다음에 쭈엔끼 그 다음에
당투이점 의사의 네. 일기, 네. 그다음에 보응엔잡 장군의 잊을 수 없는 나날들, 도빅투이 여류 소설가의 영주, 마이반 펀의 제철이 시대. 그래서 베트남 문학을 가장 많이 한국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기회가 된 것, 이러한 명작들, 호지명 주석의 옥중일기는 베트남 국가 보물 제10호거든요. 그런 걸작들을 내 손으로 번역해서 한국에 소개했다고 하는 데 대해서 스스로 자부심을 느끼고, 회장님 앞으로 경제와 함께 민간 교류 분야에서 한국과 베트남 간의 우호 관계를 더 강화해 나가기 위해서 베트남 한인연합회는 혹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요? 네. 한인회의 역할은 이 양국가의 국민들이 서로 진짜 친구의 관계로 다가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앞으로 할 텐데요. 특히 제가 이제 또 하고 싶은 그 행사는 베트남 유튜버하고 한국 유튜버들이 굉장히 지금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잘못 전달된 지식들이 서로 양국 간의 관계를 좀 떨어뜨리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유튜버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진정시키고 진정으로 우리 문화를 베트남에 알리고 베트남 문화를 한국에 알리는 그런 유튜브 경연대회 그런 거를 해서 서로 이렇게 교류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네, 혹시 앞으로 한국인들에게 베트남 문화와 베트남어를 더욱 강력하게 홍보하고 알리기 위해서 그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세요? 베트남에서 한국어 교육은 굉장히 필요하고 제대로 해야지만이 베트남 사람들이 한국 문화를 제대로 이해한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저는 그래서 한국 사람들에게 베트남 문화를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가갈 수 있도록 4년째 한국에 있는 일간지에 칼럼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인 소식지, 한인에서 발간 한인 소식지에도 베트남 문화를 소개하기 위해서 시간만 나면 기고를 하고 있어요. 이런 추가적인 노력들이 많은 사람들이 더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제가 시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얼마 전에 중국 서점에 갔더니 베스트셀러가 있어요. 그것을 하나 구했는데 푸른 풀밭에서 노란 꽃을 보았네라는 책이 있어요. 이것을 한번 보니까 굉장히 흥미 있을 것 같아서 번역을 할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시간이 나는 대로 베트남 문화를 한국 사람들에게 또 제대로 더 많이 이해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쉬지 않고 노력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끝으로 지난 30년을 돌아보며 앞으로 베트남과 한국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강조하고 싶으신 세 단어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국민들이 서로 많이 왔다 갔다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이제 한국 국민들은 베트남에 와서 여행도 많이 하고 아까 선생님 얘기하셨듯이 명동이라든지 중요한 곳에 쌀국수 집이 굉장히 유명해요. 그러면은 여기서 먹어본 그 퍼가 좋아서 그리워서 또 거기서 또 음식점을 차리고 하듯이 양국 간에 서로 교류가 많아져야 진정한 문화 교류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한국 국민들은 관광으로 많이 오지만 지금은 유학생으로 베트남 분들은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그러한 길을 좀 서로 터줬으면 좋겠고 가장 중요한 문화 교류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세 단어를 선택해야 하시면 어떤 단어를 선택하시죠? 관광, 네, 우정, 교류.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30년 동안은 경제가 양국 관계를 선도해 왔다. 네.
또 경제를 통해서 서로 관계가 밀접해졌다. 앞으로 차후 미래 30년은 교류, 문화를 통한 경제를 뒷받침해 준다 그러면 경제가 더 발전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양국 간의 이해, 문화의 이해가 중요하고 한국어와 베트남어의 교육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네. 문화적인 것이 파운데이션이 돼서 기초가 단단해질 때 경제도 더 발전되어 가고 포괄적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도 더 빨리 단단해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뽑는다 그러면 역시 네. 문화, 관광, 체육을 뽑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담 박사님은요? 만약에 그 세 단어를 이렇게 뽑자고 하면은 제가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친목이라는 단어입니다. 그것은 마음으로 이렇게 뽑는 그런 단어고요. 그리고 머리로 이렇게 단어를 뽑는다면은 그것은 신뢰입니다. 신뢰. 그리고 마지막 셋째 단어는 동행입니다. 동행. VOV5 한국어 방송에서 제작한 30년 여정 돌아보기 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해라는 주제로 한국 베트남 수교 30주년 토크 콘서트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게스트분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VOV5 한국어 방송의 티엔탕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